자, 옵셋입니다. 옵셋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격 띄우기예요.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사각형 모양으로 옵셋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이 카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여기 간격을 입력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5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각각 테두리에서 500mm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바깥쪽으로 해놓고 500. 그럼 바깥쪽으로도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요. 서클, 옵셋. 자, 안쪽으로 500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500. 어떤가요? 똑같은 크기로 반지름이나 혹은 거리값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보죠. 그럼 다 선택된 거 보이시죠? 이때 컨트롤 시프트를 누릅니다. 그럼 빼기 선택이죠? 자, 이렇게 빼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이때 옵셋. 선택을 해제하면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모서리를 이렇게 제가 두 개만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옵셋하게 되면 이렇게 옵셋이 돼요. 선택한 개수만큼 옵셋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옵셋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를 제외한, 그죠? 그러니까 선택을 최소 2개까지는 하셔야 돼요. 2개 이상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옵셋을 하면 이와 같이 옵셋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옵셋을 이용한 예제를 하나 해볼 건데요. 페이지가 142쪽입니다. 자, 한번 열어보시죠. 먼저 가로 세로 600인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600, 600.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600.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인 정육면체가 되는 거겠죠? 자, 만들어 보실까요? 이제 옵셋을 할 겁니다. 옵셋을 할 건데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옵셋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선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똑같죠. 자,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렇게 누를 겁니다. 하나씩 위치를 맞춰서 누르는 거하고 그냥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무 생각 없이 선택 해제하는 거하고 어느 게 조금 더 빠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신 다음에 편하신 대로 골라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더블 클릭하고 빼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옵셋 200mm 다시 한번요. 더블 클릭 빼고 다시 한번 200mm. 자, 이렇게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400, 200.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각각 계단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폭이 얼마였냐면 자, 10mm네요. 자, 첫 번째 여기는 그냥 하셔도 돼요. 옵셋 그리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0mm. 근데 두 번째 칸에서는 이렇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칸에서는 이렇게 W 모양으로 여기만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선 두 개를 빼는 거죠. 그 다음 옵셋 10mm.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더블 클릭 빼고 옵셋
그리고 옵셋 10mm.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안쪽을 20mm씩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끝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지금부터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모델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모델링이 중요해요. 모델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모델링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작업하는 건 모델링이라는 과정이 있고 매핑이라는 과정이 있고 렌더링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델링을 대충 해도 매핑만 잘 넣어도 렌더링, 최종 과정에서 그럴싸하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한번 예를 들어 좀 보죠. 재질을 줄 때는요, 여기 보시면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긴 어디 갔지? 태그, 컴포넌트, 네, 여기 있네요. 매트리얼. 여러분들도 찾아보시죠. 이렇게 매트리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트리얼이라는 항목이 있고 셀렉트 탭이 있고 에디트 탭이 있습니다. 셀렉트 탭까지 한번 여러분들 눌러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 셀렉트 탭에 보시면 여기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스팔트 항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브릭은 벽돌이고요. 이거 좋네요. 자, 벽돌 어떤 거 써볼까요? 이거 좋네요. 자, 산호석이죠.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콘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클릭. 그러면 질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질감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위에도 옆면에도 자, 다 클릭해 주시면 돼요. 공간마다 이렇게 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질감을 이렇게 넣어 보세요.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재질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건 여기 셀렉트 탭에서 질감을 줬어요. 그럼 이렇게 질감 효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에디트 탭으로 들어갑니다. 에디트. 그러면 여기 색상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림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300 어떤가요? 그림 크기가 조그매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크기를 조절해 봤습니다. 500 여러분들도 한번 크기를 조절해 보시죠.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한번 맞추어 보시죠. 저는 한 400 정도가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질감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셀렉트 탭 들어가서 또 뭐가 있을까요? 카펫, 글래스, 랜드스케이핑. 이건 잔디 재질이죠? 잔디입니다. 다시 에디트 탭 들어가서 잔디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벽돌로 쌓은 구조물에 잔디가 심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모델링을 하든지 간에 항상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항상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질감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바로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셀렉트 탭을 누르시면 오른편에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스포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질감이 싹 빨려옵니다. 그러면 에디트 탭은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셀렉트 탭으로 그 다음 스포이드를 누른 다음 질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클릭한 부분에 대한 질감이 들어와요. 에디트 탭 누르면 이와 같이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크기를 조절하는 두 번째 방법이요.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요.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텍스처라고 보이시나요? 이 중에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입니다. 선택하고 텍스처 포지션 누르면 자, 이렇게 포지션을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요 두 개의 점 말고 얘가 위치예요. 이렇게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얘 로테이트 할 수 있어요. 동시에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텍스처, 포지션, 위치 바꾸고 크기 줄여주고. 자, 그러면 여기는 크기가 줄어들었지만 다른 데는 어떤가요? 하나도 안 바뀌었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봅니다. 스포이드로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빨려 들어올 거예요. 이때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딱 바뀐 거 보이시나요? 정보 자체가 다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하나를 변경하고 스포이드로 불러들인 다음 다시 나머지 부분에다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 보시면은요, 에디트 탭에 가면 하나 이제 확인해 볼 게 바로 얘입니다. 오파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오파시티가 뭐냐면 불투명이란 뜻이에요.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물을 점점 투명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오파시티 100% 그럼 100% 불투명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을 낮추면 점점 투명해집니다. 자, 물체가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물체를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오파시티 100은 불투명하고 오파시티 50은 50% 불투명하고 50% 투명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투명, 불투명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Use Texture Image 있죠? 얘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풀어버리면 이렇게 싹 사라집니다. 그림이 사라지는 거죠.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색상으로 내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나는 반드시 이미지를 쓰고 싶어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 폴더 아이콘 있죠.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습니다. 현관문 재질이 있네요. 여기 그러면 어떤가요? 현관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현관문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것도 모델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마치 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면으로 그렸지만 재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여기에 마치 문이 있는 것처럼 혹은 창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복사해 가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윈도우 탐색기 있죠? 윈도우 탐색기를 띄워 보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 에디트 탭에 보시면 바로 여기 폴더 그림 나오죠? 이 폴더 그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벽돌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벽돌 찾으면 돼요. 여기 벽돌, 산호석이 이쁘니까 산호석 쓰고, 자, 여기. 그러면 이렇게 산호석이 들어간단 말이죠. 사이즈도 줄여주시고. 그러면 어떤가요? 산호석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크기가 안 맞네요. 스포이드를 클릭한 다음에 버킷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산호석이 다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산호석 벽돌이 생긴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팔로우미를 좀 해볼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옵셋 단축키가 F입니다. F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놓고,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옵셋을 누르게 되면, 물론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얘가 지워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그대로 F키 누르고 그리고 옵셋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들마다 단축키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축키를 자꾸 활용하시면 작업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L, 서클은 C, 렉탱글은 R, 첫머리 글자죠. 그죠? 그 다음에 이동하기, move, M, rotate, R. 아니죠. rotate는 Q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렉탱글에서 R을 가져갔어요. 렉탱글에서 R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rotate도 R이잖아요. 그래서 Q로 바뀌어 있습니다. 스케일은 S, 그 다음에 옵셋은 F, 이렇게 됩니다. 푸시 앤 풀은 P, 이렇게 첫머리 글자들이니까 첫머리 글자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을 하나 좀 그려볼까요? 대충 이렇게 선을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오, 이런. 선을 그릴 때 Z방향으로 그려지면 안 돼요. 중간에 이렇게 Z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요. 이런 건 아예 작업이 안 돼요. 이런 건 작업 안 되고, 그러니까 동일 방면, 이렇게 X, Y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레드 그린이라든지, 그린 블루라든지, 블루 레드라든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얘와 수직이 되게끔, 뭐 서클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조그맣게 그려봤습니다. 자, 팔로우미는 이렇게 씁니다. 팔로우미 버튼을 누르고 먼저 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팔로우미 따라오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가요? 선을 따라서 모양이 만들어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거꾸로 합니다. 경로들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리고 원을 클릭. 어떤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팔로우 미 원을 클릭하고 선을 이렇게 따라 그리면 한 번씩 따라 그리면 만들어지는 이 방법. 다시 선택하고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만들어지는 방법. 어느 게 더 편한가요? 후자가 조금 더 편하죠? 네, 후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전에 얘를 공부했습니다. 테이프 메주어라고 했었죠. 그죠? 얘는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데 뭐가 나와요? 이와 같이 가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테이프, 자, 선택하고 클릭. 그죠? 근데 이렇게 꼭지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꼭지점을 클릭 안 나오네요. 이거는 또 자, 이렇게 꼭지점을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꼭지점일 땐 이렇게 나오고 일반 모서리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가이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라고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아래 보시면 프로텍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도계란 뜻이에요. 자, 원점 0도 방향 45도. 그러면 가이드가 45도 기울어져서 나오는 것 확인되셨나요? 네.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이렇게 해서 45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프로텍터를 쓰게 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프로텍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각도로 가이드를 끄집어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얘는 치수입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자, 치수 명령을 쓰시고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그럼 치수가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이렇게 방향을 내가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보시면 방향 틀어진 거 보이시죠? 자, 원을 클릭하면 반지름이 이렇게 나와요. 원을 그냥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럼 반지름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치수를 한번 넣어 보시죠. 바로 여기 AI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얘가 글씨입니다. 선택하고 이렇게 글씨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드 쓰면 되는 거죠. 우드 필름 마감. 그러면 이렇게 우드 필름 마감이라고 글씨가 쓰여지는 거죠. 특이한 건 뭐냐면 각도가 바뀌어도 글씨는 항상 이렇게 정면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A자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3D 텍스트입니다. 자, 이렇게요.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글자라든지 그 다음 정렬 방식이라든지 채우기 돌출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돌출시키는데 돌출 높이가 몇 밀리냐 이거죠.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쓰여지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자 1mm 그러면 글씨가 조금 튀어나왔죠? 자, 다시 볼까요? 텍스트 하이트는 글자 크기고 익스트루드는 돌출 높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이트는 글자의 크기, 그 다음 익스트루드는 돌출하다랍니다. 푸시앤풀로 얼마만큼 돌출시킬 거냐, 푸시앤풀을 글자에 적용할 건데 몇 미리 적용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mm 적용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자, 먼저 사각형을 먼저 그릴 겁니다. 렉탱글 바닥으로 1000mm, 400mm. 그 다음 푸시앤풀 높이가 400mm.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이즈로 여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요. 그럼 전체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모서리를 지웁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그 다음 선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정확하게 선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자, 다음 보시면은요. 그럼 서클 써야 되겠네요. 반지름이 안 나와 있어요. 반지름이. 그래서 반지름은 내 맘대로. 자, 화살표 키 눌러서 적당히, 반지름은 50으로, 아니, 50 너무 커요. 30. 자, 경로 선택하고, 자, 팔로우 미 버튼 누르고, 원 클릭. 그런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완성시켜 보시죠.